제주 지역 마을 공동 목장은 일단 전국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국립목장의 가축과 시설을 초지가 탄소를 흡수해가지고 기후 변화 속도를 늦춘다든가 또는 뭐 토양 유실을 막아주고 100년 전부터 한라산 중산간에 조성된 제주의 마을 공동 목장들.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우리나라에는 제주에만 있는 독특한 목장입니다. 이 마을 공동 목장들 때문에 우리나라 목초지의 절반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공동 목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방목하는 농가가 줄고 갈수록 적자가 커지자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한 500마리, 700마리 이렇게 소를 방목하다가 지금은 이제 소 키우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처했던 이야기입니다. 한때 123개였던 공동 목장이 절반 넘게 사라져 지금은 51개로 줄었습니다. 제주도가 대규모 관광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발 사업자들에게 팔려나간 것입니다. 싼 가격에 이제 누군가에게 주는 거죠. 결국은 독점 이익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제주도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유지도 속속 팔려나갔습니다. 대규모 관광 개발을 하면 일자리가 늘고 지역 경제가 발전할 것이란 화려한 약속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숙박시설이 과잉 공급되면서 영세한 호텔들이 매물로 쏟아지는 등 지역 주민들의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손님들도 대형 호텔로 빠져나가면서 중소 호텔들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객실을 채울 수가 없어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공유지를 매각하고 대규모 관광 개발을 추진한 결과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공유지의 비극. 이런 상황이라면 이러한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희극으로 바꿀 대안은 없는 것일까?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에 들어선 제주신화역사공원 관광단지. 부지 면적 399만 제곱미터로 제주도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중국 자본이 개발하는 이곳의 총 사업비는 3조 6천억 원. 사업자는 주민들이 갖고 있던 마을 공동목장 23만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다른 마을 공동목장들도 대규모 개발 사업자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경관이 뛰어난 중산간에 있는 넓은 부지를 한꺼번에 그것도 싼 값에 매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의 넓은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경관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지리적 이점 때문에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방목하는 농가가 줄어들어 목장 수입은 감소하는데 토지에 대한 세금은 계속 늘어나 적자가 쌓이는 현실도 매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목장에서 나는 수입이 별로 없어요. 10만 평에서부터 100만 평까지 이런 넓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수입은 없지. 자꾸 세금은 내야지. 이게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제주의 마을 공동목장이 만들어진 건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이후 중산간 목장에서 수백 마리의 소와 말이 뛰노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23곳까지 늘었던 마을 공동 목장은 절반 넘게 사라져 지금은 51곳만 남았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10년 동안 매각된 면적은 1000만 제곱미터. 전체 면적의 6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세금 내기도 벅차다. 공동목장의 소나마를 더 이상 반복할 수도 없다. 이런 환경에서 공동목장을 팔아버리자는 말들이 주로 이제 노인 회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 정책 때문. 2012년 제주도는 마을 보유 토지 투자 안내 자료집까지 만들어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대규모 개발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제주도 내 29개 마을이 팔려고 내놓은 땅은 2천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유지도 속속 팔려나갔습니다. 2006년 요산봉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에게 공유지 406만 제곱미터가 매각됐습니다.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개발 사업의 경우 전체 부지의 99%가 공유지였습니다. 대규모 관광 개발을 위해 매각된 도유지는 854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싼 가격에 이제 누군가에게 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독점 이익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제주의 자연 자원, 이런 공동 자원을 팔아 넘기게 되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째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주도가 공유지를 매각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그러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민간 관광개발 사업장은 38곳. 총 개발 면적은 3,200만 제곱미터. 전체 사업비는 17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돈이 되는 숙박시설에 집중하다 보니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제주도 내 관광호텔 객실 수가 2010년 6,600개에서 2023년 15,000개를 넘어 13년 만에 2.3배 증가했습니다. 피해는 중소 숙박업체에 집중됐습니다. 대형 호텔들은 호황을 누렸지만 문 닫는 영세업체가 늘었습니다. 폐업한 숙박업소가 2023년 278곳에서 2024년 541곳으로 갑절 늘었습니다. 경매에 나온 숙박업소도 2년 만에 4배나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약속 불이행과 사업 지연. 3, 4년 안에 완공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30년 넘게 미뤄지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사업 기간이 당초 약속보다 4, 5배 늘어난 평균 17년 이상 미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체 고용 인원의 80%를 제주도민으로 뽑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3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사실 도민과 약속했던 도민 고용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도민 고용이 30% 미만으로 굉장히 심각한 이유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러한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주가 가지고 있는 그 광대한 토지 자원을 통해서 외자를 유치를 하고 관광 산업을 개발을 하게 된 이후에 지금 20년 이후에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좋아졌는가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취재팀은 제주에서 벌어지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대안을 찾기 위해
한 이론에 주목했습니다.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여성 정치 경제학자 엘리너 오스트롬이 제시한 이른바 공유지의 희극 이론입니다. 오스트롬은 오랜 연구 끝에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1968년 미국의 생태학자인 게릿 하딘이 발표한 이론입니다. 사람들이 공동 목초지에 소를 방목할 경우 각자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소를 풀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의 이익은 잠깐 늘어나지만 결국에는 목초지가 황폐화돼 회복할 수 없는 파국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장기적인 공동체의 이익이나 미래 세대들의 이익보다는 자기 개인의 현재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자연 자원을 해치면서까지 자연 자원이라든가 시설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 게릿 하딘이 제시한 해법은 두 가지. 정부가 규제하거나 공유지를 매각해 사유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 규제는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데 행정 비용이 많이 들고 정부가 사업자와 결탁할 경우 부패 위험이 커집니다. 사유화는 공유지를 개인에게 매각하기 때문에 권리와 책임은 분명해지지만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고 난개발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제주에서 추진된 정책은 공유지를 사유화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주민의 삶의 질 악화라는 비극이 나타났습니다. 엘리너 오스트롬은 세계 각지에서 수백 년간 유지되고 있는 공유지의 사례를 연구하고 정부 규제도 사유화도 아닌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규칙을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공유지의 희극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처음 생길 때는 재산권을 부여하는 공유지를 없애는 것이 자본주의 발전에 이익이 됐다면 21세기의 환경오염,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공유지의 충분한 인정과 활성화가 오히려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맥 해발 2000m 고산지대에 있는 알페디 시우시. 면적 5,700만 제곱미터로 유럽 최대의 공동 목초지입니다. 완만한 능선을 따라 드넓은 목초지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는 소들이 눈에 띕니다. 중세시대 이후 수백 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공동 목초지입니다. Per quanto riguarda l'Alpe di Siusi è una di queste malghe, la più grande malga a livello europeo. L'alpeggio ha una grandissima tradizione, non solo in Alto Adige ma in tutto l'arco alpino. 공동 목초지는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지만 관리와 운영은 농민 공동체의 몫입니다. 가축을 기르는 지역 농민들은 자동으로 농민 공동체에 가입됩니다. 수백 년 동안 공동 목초지를 지켜온 비결은 주민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만든 엄격한 규칙 때문입니다. 알페디 시우시에는 공동 목초지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산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방목하는 가축을 돌보고
여행객들에게 식사와 음료도 제공합니다. 산장지기들은 매일 전기 울타리를 점검하고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지 살핍니다. 목초지를 보호하기 위해 방목하는 시기는 6월 중순부터 9월 하순까지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Noi iniziamo, quest'anno abbiamo iniziato, non so, c'era il 10 giugno e poi lasciamo qui, diciamo, dipende un po' dal tempo, anche dall'erba, quanto mangime, poi quanto erba c'è, ma fino a metà settembre, fine settembre, dipende sempre un po' dal... 이탈리아는 2017년에 공동체 토지법을 제정하고 마을 공동체가 이용해온 공유지를 헌법에 근거한 공공자산으로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토지를 지역 사회의 생존과 발전의 기반으로 삼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공유지는 분할하거나 매각할 수 없고 농사와 방목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공동 목초지를 이용하면 방목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도 도입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E se posso parlare di alcune misure che noi sosteniamo finanziariamente, sono il miglioramento delle infrastrutture nell'alpeggio, cioè le case dove anche risiedono dopo i pastori, dove si fa latte, dove si produce formaggio, la realizzazione di recinzioni per il pascolo e soprattutto anche il mantenimento delle strade di accesso, che sono la base per fare alpeggio nei tempi moderni. 수백 년 넘게 공동 목초지가 유지된 결과 독특한 경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산악지형에 전통 가옥과 방목하는 가축들, 그리고 공동 목초지가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알페지 시우시를 포함한 돌로미티 산맥 지역은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록됐습니다. The meadow is really beautiful and the peaks are really beautiful and we're happy to be here. Natura bellissima, particolare, che ti colpisce il cuore per la bellezza di queste montagne. 관광 산업이 발전하면서 공유지의 희극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는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농업과 관광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농업 소득에 관광 수입을 더해 지속 가능한 농촌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입한 핵심 수단이 우리나라 농촌 민박에 해당하는 농가 숙소 제도입니다. 볼차노 자치정부는 2008년 농업관광법을 제정했습니다. 핵심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 한해 농가 숙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농가 숙소의 규모는 독립된 숙박공간 5개 또는 객실 8개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농가의 가족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 규모를 감안한 것입니다. 숙소의 품질과 위생,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가에서 기르는 가축을 이용한 체험 등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합니다. 도시와는 다른 색다른 매력 때문에 농가 숙소를 찾는 관광객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Wenn ich Urlaub mache, fahre ich nicht in eine große Stadt, sondern dann möchte ich eigentlich draußen in der Natur sein. Und dieses Haus hier verbindet das ja. Da sind die Tiere, da sind die Ziegen, da sind die Hasen, da sind die Hühner. 농가 숙소 덕에 수입이 늘면서 농촌을 떠나는 농민도 크게 줄었습니다. Questo incremento di ricavi ha poi anche portato al fatto che le aziende agricole continuano ad esistere. Questo è il fatto
positivo o più positivo, perché se no tante aziende non esisterebbero più senza questa attività agrituristica. In Europa negli ultimi 10 anni sono diminuiti il 30% le aziende agricole, in Italia il 35% e in Alto Adige, in Sud Tirolo, l'1,5%, l'1%. 공유지의 희극을 위한 또 다른 비결은 농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 점입니다. Diciamo così, la fonte principale per un'area rurale attrattiva. Se non ci sono più i contadini, l'attrattività delle aree rurali diminuisce. Però se spariscono i contadini, praticamente l'area montana è morta. 1990년대 이전 알페지 시우가 있는 남티롤 지역에서는 호텔과 리조트가 급성장해 소규모 농가 숙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역 농민들로 구성된 남티롤 농민협회는 농가 숙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농업관광 통합 브랜드를 도입했습니다. 붉은 수탉이라는 뜻의 갈로로소입니다. 품질 등급에 따라 꽃 1개에서 5개까지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 항목은 모두 200여 가지. 숙박시설의 품질과 전통적인 건축 양식 여부, 지역 식재료 사용 비율과 서비스 품질, 에너지와 환경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자체 예약 사이트를 만들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농가 숙소를 쉽게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가 숙소를 시작할 때 리모델링 비용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점도 도움이 됩니다. Ecco, quando uno vuole fare l'agriturismo, vuole ristrutturare la casa, fare appartamenti, camere, riceve aiuto dalla provincia, proprio quelli in montagna che hanno i punti, quelli più difficili per lavorare, che sono proprio lontani. Si sostiene anche tutta la filiera economica, agroalimentare. Gli ospiti degli agriturismi vanno a mangiare nel ristorante del paese, comprano nel negozio del paese, comprano prodotti artigianali dell'artigiano della zona rurale e questo è tutto un circuito economico molto positivo. 공동 목초지를 지킨 또 다른 비결은 대규모 개발을 철저히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 숙박시설 총량제입니다. 남티롤 지역은 과거 호텔과 리조트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환경 훼손과 교통 혼잡, 주거용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각해졌습니다. 현재 제주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볼차노 자치정부는 2022년 9월부터 숙박시설 총량제를 도입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숙박시설의 관광용 침대 개수를 조사해 23만 9,088개의 상한선을 확정하고 지역별로 침대 개수를 할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에만 줄어든 침대 숫자만큼 새로운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운영하는 농가 숙소는 예외를 뒀습니다. C'è un'eccezione soltanto per l'agriturismo, perché noi ci siamo battuti per questo, perché abbiamo detto che per noi non si tratta soltanto di turisti, noi abbiamo bisogno dell'agriturismo per la sopravvivenza
dell'agricoltura. 숙박시설 총량제는 공동 목초지를 지키고 지역 경제의 자립을 도와 공유지의 희극을 실현하려는 과감한 시도입니다. I risultati ci danno ragione con la nostra politica, anche in confronto delle altre regioni italiane. Lì la montagna è quasi vuota, non ci sono più gente. Qua in Alto Adige ce ne sono ancora. 환경을 지키기 위해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숙박시설 총량제. 당장의 관광 수입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구현하겠다는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숙박시설 공급에 집중해왔던 제주 관광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달이 머무르는 마을이라는 뜻의 제주시 구자읍 월정리. 아름다운 해안 경관이 입소문을 타면서 2010년 이후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자 외지인들이 들어와 땅을 사들인 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더 크고 높은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카페와 음식점, 숙박업소 같은 상가 건물이 2011년 15곳에서 2023년 98곳으로 6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아름답던 해안 경관은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엘리너 오스트롬이 지적한 공유 자원의 딜레마와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물과 공기, 해안 풍경과 같은 공유 자원은 누구나 공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남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내 해안과 중산 간의 아름다운 경관은 주민들이 오랜 시간 만들고 가꿔온 삶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경관을 공짜로 이용해 더 많은 이윤을 챙기려는 크고 작은 개발이 이어지면서 공유자원의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아말피 해안. 50km 길이의 해안 절벽에 들어선 마을과 숲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합니다. 아말피 해안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천년 전부터 가파른 산비탈을 깎아서 만든 계단식 레몬 농장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보여주는 뛰어난 문화 경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La costiera amalfitana non è sito UNESCO per la sua bellezza paesaggistica, ma è sito UNESCO per il modo in cui l'uomo ha trasformato questo territorio e lo ha reso vivibile. 중세 시대 아말피는 베네치아와 함께 이탈리아 4대 해상 공화국의 하나였습니다. 지중해 해상 교역의 중심지였던 이곳에는 아말피 대성당과 같은 다양한 건축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뛰어난 경관과 깨끗한 바다, 다양한 건축과 문화 유산을 찾아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이탈리아 남부 최고의 휴양지로 꼽히는 아말피 해안의 관광 산업은 전체 GDP의 70%에 이를 만큼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관광 산업의 발전이 계단식 레몬 농사를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Il turismo è arrivato dopo in costiera amalfitana ed è esploso dagli anni 50 in poi. Il turismo però ha tolto anche all'agricoltura, perché ha tolto braccia, quindi forza lavoro, ha tolto attenzione e soprattutto ha un pochino spostato anche la popolazione residente dai luoghi montani verso il mare.
5대째 레몬 농사를 짓고 있는 조반니 루오코 씨. 가파른 계단식 농장을 오르내리며 일일이 손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매우 고된 일입니다. 특히 관광 산업이 노동력을 흡수하면서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수확한 레몬도 수입 레몬에 밀려 헐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 앞에서 농민들은 농업과 관광을 접목시키는 시도에 나섰습니다. Sicuramente è l'unica chiave arma vincente per poter continuare. L'unica passo moderno è proprio coniugare e sposare proprio l'antico lavoro, quindi la limonicoltura, con il business turistico che abbiamo in Costa d'Amalfi. 이곳 아말피 해안 지역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바닷가 절벽을 따라 끝없이 펼쳐지는 계단식 레몬 농장입니다. 가파른 수직 절벽에 수평으로 길게 층층이 늘어선 레몬 나무들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의 조화를 이루며 이곳만의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농민들이 힘겹게 레몬 농사를 유지해온 결과 지금은 수많은 여행객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계단식 레몬 농장 투어에 나선 관광객들. 평균 수령이 80년이나 된 레몬 나무가 어떻게 가지를 뻗으며 자라는지 살펴봅니다. 이곳의 레몬은 아말피 해안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품종입니다. 크기가 크고 향이 강해 유럽연합 EU로부터 지리적 표시 보호 인증을 받았습니다. 관광객들은 오랜 시간 힘겹게 계단식 레몬 농장을 지켜온 역사를 들으며 감동을 느낍니다. All your family working so hard together, enjoying the ground, growing your fantastic lemon trees, the history of your family. It really touched my heart. 아체토 씨는 조상들이 일군 레몬 농장을 7대째 200년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계단식 레몬 농사를 포기했지만 아체토 씨는 레몬 체험 관광을 도입해 전통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In una società così moderna, dove la grande distribuzione detta i tempi e vuole un prodotto veloce, massivo, a basso costo, ovviamente questa agricoltura è un'agricoltura che parte già sconfitta. Abbiamo dovuto cambiare, quindi per fare altra economia. 아체토 씨 가족은 레몬을 이용한 술인 리몬첼로를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레몬 농사를 시작한 지 2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제품도 선보였습니다. 단순히 레몬 농사만 짓는 데서 벗어나 체험 관광과 레몬 가공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계단식 레몬 농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Non c'è alternativa. Al momento non vedo alternative perché l'attività turistica, quindi compendiare e fare agriturismo insieme ci permette di spendere e di mantenere quel poco che abbiamo per evitare che crolla tutto. 공동의 자원인 경관을 지키기 위한 핵심 대책은 경관을 만드는 농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을 직접 지원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계단식 레몬 농사를 멈추면 아말피 해안 경관이 사라질 것이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Noi stiamo cercando a livello nazionale di far varare una legge dal governo che aiuti i contadini direttamente, dando loro un contributo a pianta, senza prevedere chi ha una serie di requisiti, ma tutti coloro che sono iscritti al consorzio di tutela e intendono portare avanti questa tradizione possano beneficiare di questo contributo a pianta. 경관을 이용해 공짜로 이윤을 챙기는 무임승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아말피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나폴리 해안에는
1960년대 이후 대형 호텔들이 잇따라 건설됐습니다. 아말피 해안에도 1971년 7층 높이의 대형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환경 파괴 논란과 소송 끝에 1999년 철거됐습니다. 또 다른 대형 호텔도 5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가 2014년에 폭파돼 철거됐습니다.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을 둘러싼 진통을 겪은 뒤 정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곳 아말피 해안 지역은 이탈리아 남부 최고의 휴양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만 대형 호텔이나 음식점 같은 대규모 관광시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강력한 건축 규제를 비롯해 대규모 개발을 억제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캄파니아 주정부는 1987년 광역도시계획법을 제정했습니다. 아말피 해안의 자연과 역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 규제 지침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곳과 경관이 뛰어난 곳, 역사가 오래된 마을은 신규 건축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보수공사만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아말피 해안에서는 대규모 호텔과 리조트가 들어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In costiera amalfitana, ad esempio, voi potete notare che la parte alta della costa non è edificata laddove non ci sono già villaggi storicamente, perché c'è una linea che viene definita linea del Put, oltre la quale non si può costruire, e questo è uno strumento di tutela che ha cristallizzato quello che è l'aspetto generale della costa d'Amalfi. 엄격한 건축 규제는 지역 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10년 전 도자기 가게를 연 카르멜라 씨. 밝고 강렬한 색채로 레몬과 물고기를 표현한 다양한 도자기를 팔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도자기로 유명한 아말피 해안의 지역 업체들이 만든 제품입니다. 주민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팔고 그 수익금은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경제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엄격한 건축 규제로 대규모 개발이 제한되고 외지인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 나타난 결과입니다. Ovviamente è più difficile che nasca un negozio di fianco concorrente perché proprio la struttura che dicevo della costiera ha delle limitazioni, ci sono pochi negozi che si affittano, nuove attività, quindi principalmente sono le stesse che vanno avanti da generazione in generazione, da famiglia a figli. 엄격한 건축 규제를 통해 아말피 지역은 공동의 자원인 경관을 보존하고 외지인이 들어와 이윤을 챙기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유지의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려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다와 맞닿은 가파른 산비탈에 조성된 계단식 논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는 곳. 2005년에 국가명승 15호로 지정된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입니다. 빼어난 경관이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조용하던 농촌 마을에도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국가 명승으로 지정되고 관광객이 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외지인들이 들어와 관광 수입을 얻기 위해 너도나도 펜션과 같은 관광시설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계단식 논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익만 챙기는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다랭이 마을 인근에 들어선 펜션 건물들.
해안 경관이 빼어난 언덕 위에 밀집해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이윤을 쫓아 외지인들이 들어와 지은 건물들입니다. 펜션과 음식점 같은 관광 관련 사업은 빠르게 확산된 반면 주민들은 고령화로 농사를 포기하면서 계단식 논의 풍경도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명승 지정 7년 후 남해군이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계단식 논의 93%가 벼농사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랭이 마을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강력한 건축 규제를 도입해 난개발을 차단했습니다. 다랭이 마을을 에워싼 주변 지역에는 건물 신축을 금지하고 기존 건물의 개보수만 허용했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건물 신축을 허용하되 1층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을 마을 주민들에게 주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나 커피집 또는 민박 하시는 분들도 마을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법은 사유지인 논을 군에서 매입해 공유지로 전환했습니다. 명승으로 지정된 전체 구역의 30%, 핵심 경관 지역의 절반을 매입했습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후경지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후경지 늘다 보니까 경관 보존이 어려워지는 실정이었고, 그래서 군에서는 일정 부분 매입을 통해서 국유지를 확대를 해서 경관 보존이 가능하게끔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해군에서 매입한 논은 주민들에게 맡겨 농사를 계속 짓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비영리법인인 다랑이 논 보존회를 만들어 공동으로 계단식 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농사를 외지인들은 어떻게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마을 사람들 말고는 이 마을의 모든 역할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그걸 봅니다. 보존회가 있어야만이 이 농사와 뷰가 순조롭게 지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유지를 공유지로 전환하고 마을 공동체가 경관을 지키는 다랭이 마을의 새로운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의 10가지 빼어난 풍경인 영주 십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고수목마. 옛부터 이어져 온 넓은 초지에서 말을 기르는 풍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 공동목장이 매각되면서 고수목마의 풍경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유지의 비극도 커졌습니다. 공유지의 희극으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공유지가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공유지를 지키는 주민들을 지원해 공유지를 이용한 경제적 활동을 돕는 것입니다. 공유 자원으로서 인식을 가지고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용의 자율성과 특히 이용의 참여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라. 그러나 제주도의 현실은 어둡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넓은 550만 제곱미터의 목초지를 갖고 있는 가시리 공동목장. 방목하는 소와 말이 줄어들자 풍력과 태양광 발전 사업 부지 임대료를 새로운 수입원으로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목장 한쪽 지목이 대지로 남아있던 곳에 카페와 숙박시설을 지어 수익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여행객들이 늘면서 규모를 더 키우고 새로운 관광 사업도 검토했지만 포기했습니다. 현행 초지법에는 대규모 관광 시설은 허용하지만 소규모는 지을 수 없도록 규정됐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관광 시설을 운영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대규모 관광 개발은 허용하면서 주민들의 손과 발을 묶는 법과 제도가 공유지의 비극을 키우고 있습니다. 목장조합 자체에서 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지 않으면 아마 이게 목장이 얼마 안 가서는 사라질 것이라 저는 위기의식을 좀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유지의 희극을 가능하게 하려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공동목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화하기보다는 공유지로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오스트롬의 노벨상 수상이후 공유지 희극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발견이고, 마을 공동목장은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므로 처분할 수 없다. 가실이 공동목장 정관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대규모 개발 정책의 희생양이 된 마을 공동목장의 현실을 보면서 매각의 유혹을 이겨내자는 주민들의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공유지를 둘러싼 비극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희극의 서막을 올릴 수 있을지 쉽지 않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